플레이도 잘 안 되고 좀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축구를 어느 날 갑자기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플레이하는 게 얼마나 그 한 번 차려고 그 골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을지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동기부여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좀 신기했어요. 뭔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경기를 시청하시다가 그런 영감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선수 하이라이트로 먼저 접근을 했는데 네. 레반도프스키랑 더브라이너 이제 좀 스페셜 영상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봤는데 거기서 너무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그 느낌.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 보면서 좋았던 게 이 선수가 어떻게든 골을 넣어줄 것 같다라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런 선수가 되고 싶다. 어떻게든 이 게임을 이겨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선수? 신뢰가 있는. Hey guys, this is Ashley Ki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once again the top laner of Damangia Nuguri. As we soon head into the World season, as Damangia qualifies for the 2022 World Championship and soon head to the New York.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구리 선수님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머도 끝나고 롤드컵 준비가 되고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좀 휴가도 길게 받아가지고 좀 푹 쉬고 왔습니다. 뭐 쉴 때는 보통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일단 이번에는 롤드컵이 앞두고 이제 좀 중간 휴식이었기 때문에 롤을 이제 조금씩 하면서 쉬는 게 원래 계획이었지만 많이 하지 못했고 어쨌든 그러면서 일단 서머 때 좀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잠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좀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던 거를 좀 간단하게 해보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네, 복귀하고 사실은 많은 선수들이 추석 연휴를 너구리 선수랑 마찬가지로 즐기시고 뭐 스크림이라든가 뭐 출국 준비 등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롤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이게 좀 다가오는 거를 슬슬 느끼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완전 많이 느끼고 있고 기대감도 많이 차오르고 있는 상태고 비행기 타는 게 살짝 그것도 위기긴 한데 아무튼 출국 일자로 다가온다는 그 사실이 좀 여권 준비도 하면서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쇼메이커 선수가 올해 초에 저랑 했던 인터뷰에서 비행기 타는 게 조금 힘들다. 왜냐하면 뭐 가방 무거운 거 벗고 메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당연히 뭐 귀찮을 수 있잖아요. 오노그리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정말 비행기 타는 걸 너무 싫고요. 장거리 비행을 정말 싫어하고 사실 예전에 유럽에서 했을 때도 뭐 중국에서 했을 때도 거의 이제 롤드컵 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연습이나 이런 거에 좀 중점을 해서 거의 호텔 안에서만 많이 지내기 때문에 제가 뭐 밖을 막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사실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막 이거 하고 싶으면 약간 이번에 생긴 거는 이번에는 우승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크루즈라나요? 배 그 밤에 크루즈 한번 타보고 싶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약간 크루즈 하면은 그 배 위에 누워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보내는 이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잖아요. 짧게 그냥 1시간 정도. 크루즈라는 거 길게 말고 그냥 배 타고 나가는 거. 배 타고 그냥 강에 떠 있는데 그냥 그 분위기랑 그 조명이랑 그 분위기랑 그리고 밤에 이렇게 강에 있는 거랑 그리고 이제 좋은 성적 내면은 좀 이제 기분도 좋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한잔하면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제 뭐 팀원들이라든지 이제 그때 같이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롤드컵 우승하고 마시는 술이 달콤하잖아요. 그쵸. 좋죠. 이번에도 롤드컵 간 다음에 집에서 이제 한잔 하니까 술을 원래 안 좋아하는데 맛있더라고요. 원래 성적이 좋으면 뭐든지 달게 느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롤드컵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곧 다가올 패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12.18 패치가 발표는 되었고 정확하게 어떤 패치 내용인지 자세하게는 아직은 발표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서머 이후에 메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너구리 선수가 생각하는 메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패치가 4단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LCK 기준으로는 14에서 18로 바뀌는데 18의 좀 정확한 수치는 저도 잘 모르지만 대강 어떤 방향인지는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마오카이가 탑보다는 정글로 더 맞게 쓰이게 변화가 된다. 뭐 헤카림은 너프가 된다. 우디르는 이제 그러니까 호디르가 버프가 되고 피디르가 그러니까 궁극기 그게 이제 궁극기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광역 스킬이 너프가 되고 1인 딜이 버프가 된다. 그러니까 우디르도 약간 정글로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어쨌건 패치가 4단계 바뀌면서 일단 챔피언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또
챔피언 경우는 굉장히 많아서 일단 그런 챔피언 간의 티어 정리 이런 게 좀 핵심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원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딜 대장들이죠. 뭐 제리 11일 이런 게 다 너프가 계속 지속적으로 됐고, 네. 미드 같은 경우도 미드 3대장 또 이제 아지르, 사일러스, 아리가 또 다 너프가 되면서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돌아와서 하고 있는 건 좀 이제 각종 인터뷰나 아직 제대로 된 연습은 아직 시작하지 않아서 그래서 좀 그거를 해보면서 좀 정보를 모으면서 잘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그 분석가들이나 선수들이 조금은 기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서머를 생각을 하면은 원딜 캐리, 뭐 원딜이 그렇죠. 게임을 결국에는 끝내야 되는 게임이었고 탑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다는 네. 그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챔피언들이 뭐 상향 항향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탑의 캐리력도 올라가지 않을까. 뭐 챔피언들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이미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런 기미가 약간은 보이기도 했고 네. 이에 대한 좀 기대치인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저도 좀 그런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네. LCK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았지만 LPL에서는 이미 잭스 피오라 같은 구도로 좀 탑의 중심이 되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LPL 결승을 봤을 때도 제가 느꼈을 때 바텀 캐리라고 느끼기보다 좀 더 탑 쪽으로 중심으로 많이 게임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징동대 TS를 보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마오카이 이런 게 좀 변하고 나면 탱커가 어떻게 보면 마오카이가 좀 이렇게 생기면서 그렇게 구도를 좀 영향짓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또 딜러 메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네. 또 이제 롤드컵에 오른이라는 돌고 돌아 오른이라는 또 이런 카드가 있기 때문에 세주 그라가스 이런 것도 전혀 네. 부르저 지금 입장에서 세주 그라가스 이런 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픽이고 네. 해서 아무래도 잘 모르겠어요. 꼭 딜러랑 탱커랑 그 한 메타가 아니라 그냥 양분화해서 그냥 같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챔피언이 왠지 쓸만할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 챔피언이 있으실까요? 케넨이 좀 버프를 좀 많이 먹었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건 케넨이랑 그리고 이제 트페가 좀 버프가 되면서 잭스피오라가 있긴 하지만 카밀이랑 트페가 같이 버프 먹으면서 카밀에 대한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케넨하고 트위스트 페이드맨을 쇼메이커 선수와 너구리 선수가 스킨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들이네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그 자신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스킨 보유자 이것도 남다르잖아요. 이 스킨 원래 케넨에 대한 생각이 네. 그냥 좋아하는 챔피언인데 이게 스킨을 가지면서 이게 이제 스킨 보유자라는 이런 칭호라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달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자부심이 그냥 없던 자부심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계속 좀 더 챔피언이 좀 애정이 가고 스킨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솔랭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스킨을 끼고 나오면 기분이 어떻다? 너무 좋죠. 이번에 또 이제 1세트 징동대 TS 3주 선수가 담원 캐넨 사용했던데 그걸 해서 이긴 게 아닌가.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는 컷. 그런 거 없는데요. 깨비. 그 징동 테스 결승전을 좀 재미있게 보신 것 같아요. 실제로 5세트까지 흘러가기도 했고 말씀하셨듯이 징동이 이제 특히 플레이오프 내내 상체 캐리를 많이 보여주는 팀이라는 그쵸. 평가를 받았고 이런 저력을 좀 결승에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징동 게이밍, APL 우승한 징동 게이밍에 대한 뭐 감상은 있으셨을까요? 약간 짧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그냥 좀 결론만 얘기하자면 탑정글이 그냥 크랙인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다른 라인 되게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탑정글에서 이제 특히 정글 선수가 굉장히 노리는 각이나 한타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인 느낌이 많이 들고 하나미 선수가 369 선수도 이제 아이템이나 항상 옛날부터 느꼈는데 1렙부터 항상 좀 잘하는 선수 1렙부터 설계를 잘하는 선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게 결승 1세트에서도 그 케넨의 플레이에서 나왔던 것 같고 그런 플레이가 그래서 탑정글이 항상 뭔가 잘 만들고 잘 연계해서 잘 만들고 그런 부분에서 잘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결승에서는 좀 더 369 선수랑 그 카나비 선수 잘했지만 저 웨이와드 선수도 충분히 눈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정말 잘하는 모습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역시 LPL 만만치 않다.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오니까 좀 기대도 되고 이 선수들과 이제 맞붙을 수 있는 이제 성경이 됐으니까 잘 준비해서 좋은 대결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롤드컵 조별 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조별 드로우를 직접 생방송으로 시청하셨나요? 저는 이제 자고 일어나서 네 봤습니다. 봤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제 그 총 정량을 봤는데 이제 LEC, LC, 그러니까 LEC,
LPL 그리고 한 팀 LCS 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까지 정리된 그 사진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쉽지 않긴 하구만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가자마자 일단 죽음의 조 당첨이다. 뭐 카톡으로 이제 사진 보고 죽음의 조 화이팅 해라. 네. 아 누가 그러셨어요? 뭐 친구나 뭐 가족이나 이렇게 봤는데 네. 보면서 일단 뭐 좀 남달랐죠 옛날에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죽음의 조라고 하면 저희가 좀 잘하는 팀에 속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도전자의 입장의 느낌도 좀 나고 그래서 좀 신기하긴 했는데 어쨌건 뭐 롤드컵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뭐 일찍 만나냐 늦게 만나냐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잘 준비해서 저희 했다고 잘 준비해서 그냥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면 충분히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좀 그리고 이제 저희 바텀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롤드컵을 처음 이제 주전으로는 처음 한국 같은 경우는 주전을 처음이고 대기는 이제 처음인데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소위 뭐 꿀조라고 하죠. 천천히 그러니까 꿀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좀 좋은 선수한테 1, 2등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빡센 상대 만나면서 좀 이렇게 무대 경험도 먼저 하고 가는 것도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롤드컵을 거쳐가면서 성장에 대해서도 좀 자연스럽게 여쭤보고 싶으시네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너구리 선수든 다문기아라는 팀이든 좀 넉넉한 조에 배정이 된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2019년 그 다문기아 팀 리퀴드 그렇죠. IG. 네. 그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 1위로 진출하셨고 2022년에도 뭐 AP의 이시드를 만난다던가 로그랑도 붙기도 했고 그쵸. 뭐 작년에도 이제 FPX가 당원에 같은 조에 배정되면서 그리고 C9이 또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 조별 스테이지를 거치면서 어떤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2019년을 생각해보면은, 왜냐면 덕단 선수가 그때 입장이잖아요, 러브리 선수. 19년 때 진짜 긴장해서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어떤 면에서요? 더샬 선수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어. 상대하면서도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되게 좀 설레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처음 가는 그 느낌으로 진짜 그때 났었던 것 같고, 나머지 때는 그냥 어떤 상대가 걸리든 그냥 우리 할 거 잘 준비하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준비를 쭉 해서 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G2에 대해서도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담원가 참, 뭐 쇼메이커 선수는 악연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뭔가 좀 담원하고 운명이 많이 얽힌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번에는 같은 조에 배정이 됐거든요. 네. 평가도 자연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G2가 뭐 멤버도 많이 바뀌고 해서 뭐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그 바뀌는 과정에서 좀 신구의 조합이 좀 잘 됐다고 느껴지고요. 바텀이 신인이지만 양코스라는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경험 많은 선수, 캡스라는 선수 이렇게 잘 조합되어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좀 바텀이 선호하는 건 조금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용준이랑 건희 형이 자주 맡았던 좀 세나 이런 거 좀 선호하고 좀 상체 게임 이렇게 좀 주의로 하는 팀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팀이라 좀 생각이 들고 악연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G2랑 떨어져가지고 19년도 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그때 G2랑 좀 많이 다르긴 해서 사실 뭐 그냥 만나서 그냥 저희 경기력만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너구리 선수는 이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다문기아 선수들의 경우에는 그 2019년에 G2한테 패했던 거를 좀 마음에 많이 담아두고 계시기도 했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표출하기도 하셨고 뭐 이런 라이브 관계에 대해서 너구리 선수는 의식을 하고 계세요? 저는 기억 삭제해놨습니다 일단. 네?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저는 좀 이제 제 뇌가 이제 좀 안 좋은 기억은 이제 자동적으로 삭제를 하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이번에 만나서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브로큰 블레이드 선수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럽게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비비 선수가 예전부터 잘한다 생각했어요 그냥. 일단 닉네임 자체도 비비 브로큰 블레이드 그러니까 리븐 장인 그러니까 탑에 어떻게 보면 좀 근본이죠. 리븐 장인 뭐 이런 느낌이. 그리고 공격적인 그런 픽도 잘 소화하는 것 같고 지금 G2가 상체 게임을 할 수 있는 좀 근간이 어떻게 보면 비비 선수의 라인전이나 이런 피지컬 이런 거가 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잘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조별 스테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팀이 그래도 8강을 진출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또 시청하는 매력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자연스럽게 여쭤보고 싶네요. B조예요? 네. 1위로 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서머 때 보여드린 모습이 굉장히 좋진 않았지만 이걸 롤드컵 준비하면서 좀 더 단단해진 느낌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받았어요. 좀 더 견고해진 느낌이 그래도 조금은 들었고 이런 느낌을 바탕으로
가가지고 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좀 더 날카로운 플레이, 메타 적응도 잘 하면서 상대 분석도 잘하는 저희 감독님 코치님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저희는 저희 폼 끌어올려서 조발부터 좀 좋은 경험 하면서 좋은 성적도 내면서 이렇게 1위로 가고 싶다 이렇게 목표를 좀 정하고 싶고 목표는 당연히 롤드컵 우승이고 그 과정에서 조별에서도 꼭 1위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빨리 흘러서 제가 서머가 시작하기 전에 너구리 선수랑 심층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뭐 이런저런 생각이 그때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구리 선수가 한 시즌을 쉬고 다시 컴백을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의 경기력이 어떻게 나타날까, 뭐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시즌이 지났고 롤드컵을 3시드로 진출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돌아보자면은 너구리 선수는 그때 각오했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서머가 어떻게 흘러갔다고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기대감보단 못했고 우려는 우려대로 나온 조금은 아쉬웠다. 폼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 복귀했을 때 어려웠던 게 일단 트린다미어 막 메타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잘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그 스프링 때 유행했던 그런 거가 이제 좀 아쉬웠고 그런 메타를 그러니까 한번 접해보고 그 다음에 나왔을 때 다시 대처하는 거랑 이거랑 좀 차이가 있으니까 공부하는 건데 이건 또 공부하면 되니까 그 스프링 메타는 팀원들이 겪었으니까 또 이제 전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냥 제가 쉬고 왔고 그리고 그리고 전년도에 이제 좋은 성적을 못 거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는 나에 대한 불신이나 폼에 대한 의문 이런 게 다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막상 뛰어보니까 걱정이 이제 현실이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대했다는 게 뭐 말씀하신 메타 숙련도 이런 거 말씀하세요? 그냥 실력 자체가 아쉬웠어요. 그냥 플레이오프와 선발전에 들어가면서 이제 너구리 선수가 서머 내내 주전으로 뛰다가 버덜 선수와 이제 교체를 많이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주전으로 뛰셨던 너구리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신경 변화를 겪었는지 많은 팬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사실 그 19대도 그렇고 19대도 호종이 형이 있었고 21대도 샤오라후도 있었고 되게 좀 교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신경 변화는 그냥 내가 좀 아직은 좀 덜 단단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죠. 아직 한 명의 좀 주전으로 느낌을 띄기에는 좀 아직은 좀 덜 단단한 느낌이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 교체 기회나 이런 게 충분히 전략적이고 제가 그때 폼이 안 좋았고 그리고 그때 좀 방향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태훈이가 충분히 잘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납득을 하고 잘 다음 이제 제가 다음 이제 경기 언제 나갈지 그런 거 좀 준비하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좀 잘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괜찮으시면 여쭤보고 싶네요. 좀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너구리 선수와 버들 선수와 탑라인으로서 어떤 장점과 단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태훈이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네나 이런 제가 잘 못 다루는 챔피언들을 아지르 이런 걸 되게 자주 달렸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숙련도가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서머가 좀 이제 바텀 메타였는데 그 부분에서 옆에서 봤을 때 좀 부족한 콜이나 필요한 콜 같은 거를 되게 잘 채워준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원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허수가 좀 무거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허수가 좀 많이 채워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태훈이가 들어가면서 좀 이제 조금은 이제 분할하면서 하면서 좀 더 두 명이 좀 더 이제 허수의 좀 진도 줄어들고 좀 더 팀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몬기아가 서머 도중에는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플레이오프 그리고 선발전에 들어오면서 갈수록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직선으로 그리면 계속 올라오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더 단단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다몬기아가 최근에 어떤 부분에서 좀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발전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냥 개개인 폼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일단 저도 되게 정신줄이 많이 못했고 그리고 바텀 선수들이 이제 백일이랑 형규 같은 경우도 이번 프로 때 너무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그냥 개인 기량 이런 게 많이 올라가고 팀적으로도 되게 신뢰가 갈 만한 플레이를 되게 많이 해줘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허수는 뭐 예상 잘했고 건부는 그냥 건부가 어떻게 보면 좀 이번 썸머 때 어디 좀 메타나 이런 거에서 조금은 순환시대였는데 이번 롤드컵에서는 좀 건부가 항상 건부도 항상 잘해왔는데 이번에 조금
메타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저랑 같이 좀 겪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메타가 좀 바뀌고 하니까 건부한테 좀 더 편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좀 더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면은 충분히 캐니언 하면 다 알아주잖아요. 그냥 옆에서 봐도 그냥 솔랭에서 보이는 파괴력 충분하니까 그렇게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기량이 더 올라왔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좀 자연스럽게 여쭤보고 싶네요. 좀 더 주도적이게 된 것 같아요. 어. 원래는 조금 더 조금은 따라가는 느낌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네. 좀 더 제 생각을 많이 말하게 됐고 그리고 좀 더 그냥 제가 좀 자신 있는 느낌으로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주도적이라 해야 되나? 좀 자신감 있게 하다 보니까 그냥 좀 확신이 생겼다?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원래는 좀 확신이 많이 없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 플레이할 때는 이게 좋든 안 좋든 일단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뭐라도 일단 만들어지긴 하는 좋은 결과는 안 좋은 결과든 근데 끝나고 보면은 안 좋은 결과도 많고 좀 아쉬운 부분도 많긴 하지만 아직 계속 보완해서 이 간극이 좀 더 좁혀지고 좀 더 좋은 플레이가 많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자신감이 생겨서 폼이 올랐다, 폼이 올라서 자신감이 생겼다. 둘 중에 뭐가 먼저예요? 이건 좀 어려운데요? 근데 그 표현은,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얘기긴 하지만 동기부여가 생겨서 자신감이 생기고 폼이 올랐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좀 플레이도 잘 안 되고 좀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축구를 어느 날 갑자기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플레이 하는 게 얼마나 한 번 차려고 그 골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을지 보이니까 갑자기 거기 빠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 너무 멋있다. 나도 이런 플레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동기부여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좀 신기했어요. 뭔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저도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그 부분에서 좀 동기부여를 많이 얻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적절하다 보니까 좀 확신도 생기고 좀 폼도 오르고 자신감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기를 시청하시다가 그런 영감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선수 하이라이트를 먼저 접근을 했는데 네. 그냥 유튜브 보다가 그냥 네. 떠가지고 봤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뭐 한번 볼까 했는데 네. 레반도프스키랑 더블라이너 이제 좀 스페셜 영상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봤는데 거기서 너무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그 느낌.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 보면서 좋았던 게 이 선수가 어떻게든 골을 넣어줄 것 같다라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런 선수가 되고 싶다. 어떻게든 이 게임을 이겨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선수? 신뢰가 있는.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공격수는 스트라이커에도 불구하고 되게 시야가 넓다는 게 많이 느껴졌고 더블라인 선수 같은 경우는 되게 연결을 잘해줘요. 그냥 패스 같은 걸로.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나도 이런 좀 연결을 잘해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약간 되게 그러니까 롤이랑 축구랑 비하면 뭔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뭔가 보면서 그런 플레이를 제가 여태까지 잘 못했던 거가 좀 생각나면서 좀 반성도 하게 되고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기부여를 겪은 계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이실까요? 궁금해지네요. 프로 금방인 것 같아요. 롤드컵이 이제 곧 시작이 되잖아요. 네. 붙어보고 싶거나 저 선수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다 이런 선수 있으세요? 탑9 중에? 로그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오도암내가 좀 궁금해요. 오도암내 선수가 저희 팀 내에서도 잘한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정석적으로 되게 잘한다. 이 선수가.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 로그 팀 자체도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도암내 선수 어떻게 보면은 LPL은 좀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몇 번 같이 교류할 기회가 있었지만 LDC는 거의 이제 대회 보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가서 좀 이제 같이 교류해서 약간 좀 연습하면서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터뷰도 슬슬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인터뷰 기억이 안 나는데 너구리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샤이 선수 이런 말씀을 보고 감명 깊었다고 하셨어요. 저 기억나요. 네. 한 번 우승한 거는 운이지만 여러 번 우승하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한다. 그거를 좀 감명 깊게 생각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롤드컵 이번에 다시 혹시 우승을 목표를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네. 롤드컵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너구리 선수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우승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큰 자신감을 심어줄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지금 조금 도장깨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언더독이라나요? 네, 언더독 같습니다. 좀 도전자의 입장으로 가는 느낌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에서 이 결말이 만약에 저희가 우승으로 끝나게 된다면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값질 것 같고 좀 자부심 있게 할 것. 제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 이런 게 조금 낮은 편인데 올해 우승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크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좀 더 어깨 펴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가면서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좀 비슷한 답변인가요, 어떻게 보면? 한국 팬들은 다시 한번 LCK 팀들을 응원할 것 같습니다. 뭐 너구리 선수도 다문기아도 뭐 많은 팀들을 다 응원하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그 한국 팬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번에 이제 LCK 3시드로 다문기아의 탑 라이너로서 다시 한번 롤드컵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사실 응원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이런 생각이 너무 드리고 드려도 부족하지만 감사하는 말 드려도 부족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 드리고 싶고 어쨌건 팬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감사하는 말도 좋지만 당연히 성적이니까 저희가 근데 이번에 좀 더 그래도 프로 때 좀 단단해진 것 같고 이런 거를 이걸 좀 이제 도약 삼아서 이제 월지에서 좀 어려운 조긴 하지만 처음부터 좋은 성적 내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우승까지 꼭 목표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이제 만나게 될 팬들 그리고 해외 탑라이더들한테 한마디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팬분들 중에 담원기아 응원해주신 글로벌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해외 탑 라이너들과도 이제 맞붙게 되었는데 사실 너무 기대가 돼요. 대회 보면서도 너무 잘하는 점이 많이 보여가지고 배울 점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흡수해서 제가 이제 고수가 돼서 다 혼내주고 싶지만 아직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많이 가르침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